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과 원칙적인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는 우한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다 슬기롭게 해결이 되어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빨리 퇴치가 되어서 건강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내어서 우리 전부 다가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부분으로 갔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듭니다. 자, 이제 집합건물 소유하는 법률, 오늘은 제 3장에 있는 구분 건물의 건축물 대장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53조가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 1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소관청이라 한다. 이것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있죠,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제 여기 있는 항목들은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딱딱 나와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등기부 등본이죠. 그 등기부 등본은 소유관계를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부분이 뭐죠? 우리는 건축물 대장이죠. 그렇죠? 건축물 대장을 부동산 매매에서는 중요하죠. 이제 그 부분은 보는 이유가 이게 용도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도 부분이랑 그리고 변동 내용과 그 원인들, 그리고 그 불법적으로 건물이 지어졌는지, 용도가 지금 잘못된 용도로 지금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건축물 대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층별로 이 건축물 현황들이 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 착공일 또 사용 승인일 뭐 이런 부분까지도 잘 나와 있으니까, 자, 그까지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까지는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하는 상황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서 제 53조에서 건축물 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이게 대장도 물론 이거는 우린 꼭 봐야 되는 건데, 매매할 때. 근데 요 뒤에 있는 도면 및 평면도를 갖추어야 된다 해가지고 주저리 그 다음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요 부분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 설계 도면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단을 처음에 여러분들 만드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설계 도면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아마 지금도 대부분이 아마도 설계 도면이 없는 곳도 많을 겁니다. 있어도 한쪽에 그냥 내팽개쳐 있고, 두께가 좀 꽤 두껍거든요. 약간 두껍게 널찍하게 돼 있습니다. 널찍하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설계 도면이 쫙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넘겨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만약에 그 관리사무소에 없다라고 하면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시공사한테 그걸 받아 달라고
그 시행사한테 받아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시공사한테 직접 받아도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직접 시공사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CD로서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 부분은 설계 도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은 시공사한테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거는 한 부는 큰 한 부는 두꺼운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 구청에 보면 그 건축가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사용 승인되고 난 다음에 그 설계 도면이 CAD로 이렇게 딱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충분히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공사 측에서 준 설계 도면과 그 구청에서 있는 그 설계 도면과의 그 차이점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건물에 뭐 하자가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설계 도면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 설계 도면에서 보면 크게 보면 설계 도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설계 도면을 딱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설계 도면 하나는 뭐냐면 평면도가 있고요. 평면도는 하늘 위에서 이렇게 어떤 건물에 하늘 위에서 밑으로 쭉 내다본 거면, 그러면 바닥이 있죠. 바닥에 있는 부분에 각 층별 바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면도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평면도를 쭉 보실 때 처음에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 전용 부분을 딱 제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용 부분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딱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실 겁니다. 파악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 보면은 또 뭐 가로축으로는 Y1, Y2, Y3, Y4, Y5 그리고 요 세로축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는 X1부터 X4까지 쭉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각 교차하는 지점에 기둥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꺼낸 것 뿐입니다. 보기 좋게 하려고. 한번 그 참고를 그렇게 보시면 지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면도가 있습니다. 평면도 다음에 인면도도 쭉 보시고, 인면도는 앞에서 본 모습, 이 건물에 있으면 앞에서 보면 정면도 또는 좌측면도, 우측면도, 또 배면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단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딱 잘랐을 때의 단면도, 그리고 가로로 잘랐을 때의 또 횡단면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건물에 있죠. 시설부터 해서 거기에 있는 건물에 어떤 구조로 또 재료를 넣어서 그거를 만들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들어간다면 이게 건물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 먼저 설계 도면을 먼저 쫙 보면 있죠. 거기에 어떤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누수가 있었다면 어떤 틈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도 설계 도면 상황에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사업체랑 입찰을 공고를 해서 공사업체 오면,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하고도 설계 도면하고 실제 거기 있는 하자가 생긴 부분이랑 한번 다시 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게 마감 작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서로 간에 대화를 해가면서 가장 문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앞으로 그런 하자가 안 생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서로 간에 의논을 나누면서 정확한 제시를 할 수 있고, 입점주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그걸 공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그래서 관리소장이라는 분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러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고 이런 관리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모르시다 보니까 어떤 건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가셔가지고 이거 누수가 생겼네라고 하면서 그럼 공사업체 부르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리를 하는 소장으로서는 조금 적합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설계도면을 먼저 보고 설계도면에 있는 부분을 딱 파악하신 다음에 어느 부분까지가 전용이고 어느 공용인데 그 공용 부분에서도 보면 설계도면상에 보면 각 그 프레임들마다 있죠. 어떤 그 자재를 사용했고 이런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보이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도면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생겨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된다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대충 이제 땜빵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고 나중에 한 번 했는데도 또 뭐가 문제 발생하고 또 문제 발생하고 이래 몇 번 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아무래도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아시면 더 좋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계도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경험으로는 실제 이제 그 시공사측에서 준 설계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면을 본 거라 그리고 현장에 실제 있는 부분이랑 뭐가 좀 많이 달라요. 좀 뭐가 달라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공사한테 바로 찾아가서 또는 시행사 찾아가서 이게 뭐가 당신들 하자가 있느니 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쵸? 건축가를 가셔야죠. 건축가. 구청에 있는 건축가에 가서 거기서도 사용 승인을 받은 그 설계도면과 지금 시공사에서 받은 그 설계도면과 똑같은지 안 같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래서 어떤 곳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말은 결국에는 건축가에서 그 허가를 내줄 때에 그 설계도면과 실제 건물을 지었을 때 짓고 난 다음에 뭘 바꿨던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뭐가 안 맞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하자가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다 파악하신 다음에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분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서 제53조의 건축물 대장에 편성해 놨는데 저는 볼 때는 건축물 대장의 편성 그리고 54조의 건축물 대장의 등록 상하, 제55조의 건축물 대장의 등록 절차, 제56조의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신청, 57조의 건축물 대장의 변경 등록 신청, 58조 신청 의무의 승계, 59조의 소관청의 직권조사, 제60조의 조사 후 처리, 이제는 59조, 60조는 또 이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 부분은 시행사와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하고는 딱히 관련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있죠. 여러분들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은 관련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 대체적으로 보면 등기부 등본,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등기부 등본 보여주시고, 이 소유관계하고 건축물 대장 용도 그 부분이 뭐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돼, 이것만 딱 보여주시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려고 하면 설계도면까지도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설계도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음이라도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시행사한테 거기 좀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줍니다. 복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평면도라든지 인면도 그리고 단면도를 쭉 보면 전체 윤곽이 그냥 탁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윤곽이 딱 나오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관리단을 지금 조성해서 앉아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필히 설계도면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자 진단 업체들도 설계도면을 우선적으로 먼저 본다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쫙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단은 조직되어가 이제 운행하는 경우에도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할 역할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그 누가 해야 되죠? 관리 직원들,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해야 될 거지만, 알고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통제 감시를 하면서 이렇게 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게 있으면 먼저 뭐 현장에 데려가고 이런 것도 물론 좋아, 현장에 바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먼저 전체 건물에 있는 그 어떤 하자가 발생한 전체 시스템적인 부분을 먼저, 어느 부분에 하자 생긴 그 전체 시스템 부분을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건물에서 현장에서 말고요, 전체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현장에 갔을 때는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 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해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리소장한테나 시설팀이나 이런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자격증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영세에서 집합건물에서 잘 아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 자치 관리를 하면서 관리소장을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교체시키셔야 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갖다가 복리후생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뭐 갑질해라 이런 말 절대 아니랬죠. 우리는 집합건물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다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관리인과 관리위원들, 여러분들 봉사직이라고 꼭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 아셨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 건물의 재산권 그리고 미래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의 진심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60조까지가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됐고, 다음 시간에는 있죠, 제가 벌칙 잠깐 마무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지금 우리 집합건물 개정안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부분이 바뀐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원수 조금 뭐 바뀌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그래도 말씀은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국회에 여러분들 홈페이지 국회에 들어가 보시면 정부에서 이렇게 의안도를 제출한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또 의안도를 제출한 게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그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칙적인 부분을 오늘 뭐 했습니까?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앉아 관리단을 조직하고 있다든지 가장 그분들은 여러모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거 늘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여러분들로 인해서 건물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 될 거니까 또 고생도 이만저만 아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잘못된 부분, 부당하게 이렇게 마음대로 남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그걸 이제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다 새롭게 바꾸고 하시는 분들 있죠. 협의하셔가지고 바꾸어서 관리단을 만드시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바쁜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이 좀 많이 좋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저는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화도 오고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달라진 점이, 이렇게 관리단에서 아주 횡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새롭게 관리단을 조직을 해서 관리단을 다시 제대로 이렇게 관리단을 형성시켜 가지고 관리인과 이렇게 관리위원들 제대로 뽑고 해서 제대로 투명하게 운행되고 입점주분들 귀담아 듣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법적인 부분도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에게 좀 선임을 한다든지 법무사한테나 이렇게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직접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으로 해서 직접 전자소송을 하셔가지고 일일이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 모습 볼 때, 와, 정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일치월장했다 해야 되나? 상당히 좀 많이 바뀌셨다. 그만큼 이게 마음가짐 자체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탁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해야 할 일도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걸 끝나고 나서도 일일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또 꼼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격려를 좀 많이 해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정말 많이 바뀌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이 많이 좋아진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거다. 법을 가지고 자기가 법을 좀 안다고 하면서 제가 뭐랬습니까? 그걸 사기를 치는 사람인데 합법적으로 사기 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이게 합법적으로 사기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가지고 전체 공동체가 좋아지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 대장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죠. 건축물 설계 도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설계 도면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 꼭 보셔야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설계 도면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와 지금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기원을 해드리고 쾌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께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여러모로 힘든 점 사항들에 대해서 헤아려 주시고 보듬겨 주시고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난보다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서로가 이런 입장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분명히 저는 우리나라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경제 활성화도 잘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새롭게 우리가 이 능히 이런 이게 바이러스를 대처하면서도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대처 요령을 좀 더 이렇게 그 틀을 잡아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좀 유동성이 자금 흐름이 조금 유동성 함정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돈의 흐름이 지금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이걸 슬기롭게 극복함으로 해서 이제 다시금 제2의 경제가 활성화를 좀 띌 수 있을 거라고 또 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항상 서로가 격려를 해주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일주일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이니까 이때도 여러분들 각자가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